제가 그 재래식 폭탄에다 키트를 달아갖고 움직이는 이런 구조에 어떤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압축 공기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압축 공기가 아니라 자연 바람이 그대로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미끌거리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제 걸리는 게 없어야 되겠죠. 맞바람 불하고 이것이 이렇게 그 통로 안으로 신속히 빠져갖고 뒤로 빠지는 추진 구조가 안 되면은 오히려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되고요. 추락의 원인이 되니까 돌풍 같은 거 불 때 이런 자연 방식, 자연 어떤 통로 방식으로 해서 바람이 빠져갖고 뒤로 나가는 구조,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항공기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위적으로 이것을 공기를 빨아들여서 자신이 빨아들인 공기를 뒤로 그냥 강하게 압축을 해서 뒤로 내뿜는 건 압축 공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도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게 낙하산 같은 데도 달거나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도 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압축 공기 방식은 모든 항공기에 다 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바람을 빨아들여서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놔둔다 그럽시다.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방식을 사선 구조로, 이렇게 사선으로라는 것은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뿜으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놔두면 비행체가 여기 있으면, 비행체나 있으면 바람이 이게 내뿜는 거로 항속 약골 위로 돌려주는 양력이 생기겠죠. 동시에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력과 추진력을 나타내는 이 비스듬히 불꽃 분사, 불꽃으로 태워가지고 연소하는 방식도, 프로펠러 방식도 이와 같은 사선 구조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하늘의 비행체뿐만이 아니라 배 같은 데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데서도 그 약간 사선 분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행체를 무게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불꽃 연소 방식이다. 그러면 불꽃을 분사를 해가지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불꽃 분사를 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건 블레이드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공기가 작은 빨아들이는 구멍이니까 공기를 이제 저는 이렇게 비행체 만들 때 어떤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블레이드가 비행체를 움직이는 거 아니면 그 불꽃 연소, 이것이 태워져 가고 연료가 태워져 갖고 팽창하는 힘, 폭발하고 팽창하는 힘으로 인해서 공기를 밀어내거나 하는 것이 추진 구조를 가지는가,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묻고 싶다고 그러겠잖아요. 블레이드가 없어지고 공기만 빨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압축 공기 방식으로 해서 빨아들여서 각 연소실에 배분하면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비행체 무게가 엄청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약간 기울여 갖고 가변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이착륙 할 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몇 개를 두든지, 많이 두면 더 비행체 무게가 클수록 많이 둬야 되겠죠, 숫자를.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의 무게를 수직 이착륙 시킬 수 있다. 땅을 태우지 않고도, 뭐 땅 태워도 괜찮으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땅 태워도 괜찮아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행체의 구조는 약간 동그란 원형이 더 낫겠죠. 동그란 구 형식이 돼가지고 이론적으로 이것을 불꽃을 내뿜어 가지고 추진 구조를 갖는다고 합시다. 프로펠러도 괜찮아요.
프로펠러도 동력만 좋으면. 그러면 이 언오프 방식으로 내가 이쪽을 가동시키고 불꽃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이쪽을 끄고 이쪽으로 해서 움직이면 이쪽으로 가겠죠. 지금 뭐 기차도 그 앞뒤로 나가지고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튜브에서도 어떤 리무진 차량을 앞뒤로 엔진 나가지고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밑에서 이걸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행체를 위에를 떼올려 주겠고, 위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체를 사방대 옆에다가도 달 수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면 옆에 또 비행체 동력 뭐 비행체 옆에다 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는 동체가 탈 것 같으면 옆으로 살짝 비행체 동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옆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가는 옆에다가도 달 수 있고요. 뭐 비행체가 크면은 엄청나게 많이 달 수 있겠죠. 숫자를. 이 블레이드가 장치가 없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행체의 무게가 지금 현재 있는 전투기는 딱 한 군데 한 방향으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비행체는 이제 제 기술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산소를 갖다 기초 연료를 하거나 석유로 연료를 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다. 석유로 뭐 항공유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항공유 플러스 산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항공유 플러스 수소, 산소를 같이 태울 수도 있고요. 기존에 뭐 어떤 자동차에서도 제가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를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를 하려면 휘발유 연소의 구조, 휘발유하고 산소 연소 구조가 들어간다. 휘발유, 수소, 산소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휘발유, 산소를 조금 산소를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따로따로 보관하고 휘발유와 산소를 쓸 분량만 딱 섞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준 공간이 있고요. 압축 공기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연소실에다 압축 공기를 추가로 불어넣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이제 내연기관 차 이걸 만든다는 거죠. 항공기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뭐 LPG 가스, 도시 가스 종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탄 발전할 때는 산소를 추가로 집어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석탄 발전 용광로에서도 산소를 불어넣거나 압축 공기를 추가로 불어넣어서 보다 고화력 속에서 하면은 불순물이 정제가 잘 된다고, 연료 효율도 좋고,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원자력 같은 데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뭐 우라늄, 토륨, 뭐 이렇게 플루토늄 원자력 발전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기술로 압축 공기를 불어넣고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석유 정제 방식을 제가 잠시 언급하자면, 석유 정제할 때 수소를 넣으셨잖아요. 그럼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주는, 또는 산소라도 넣어주는, 산소를 첫 번째로 넣어주는 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열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폭발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으면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집어넣어가지고 폭발을 억제하면서 석유로 분리 정제하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산화탄소만을 단독으로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산화탄소만 단독으로 넣어서 고무 같은 거, 어떤 플라스틱, 그다음에 어떤 철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불순물을 정제하는 과정, 하도 이제 산업 구조가 많다 보니까 불순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정제하는 방법, 또는 산소를 넣어가지고 정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서 정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정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단독으로도 석유 정제 같은 거, 또는 오일샌드 정제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뭘 넣느냐, 압축 공기를 부어넣습니다. 고온 고압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불순물 정제가 잘 되고, 또 고품질의 석유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광로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용광로에서도 산소를 추가로 불어넣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같이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처음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그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뒤로 내뿜는 구조,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또는 수십 군데 비행체의 어떤 동력체, 비행체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동력체에도 연료의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행체의 밑면에 바람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 바람이 여기를 들어와서 뒤로 여러 개 미끌거리면서 뒤로 이렇게 나가는 자연바람을 이용한 추진 구조,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양력도 일으켜지게 되거든요. 바람이 들어와서 비행체를 앞으로 전진 못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빨려 들어가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비행체 양쪽 윙에 놔줄 수도 있거나, 이런 어떤 동체에도 이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면 기존의 어떤 고공의 바람 에너지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력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게 압축 공기를 어떤 동력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프로펠러 방식 또는 앞도는 석유 연소, 이런 방식, 수소 산소 연소, 이런 방식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재래폭탄 막바지에 딱 가가지고 그쪽도 뭐 타격 지점에 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석유 추진 방식으로 해서 불꽃 연소 방식으로 확 꽂아버리는 거죠. 이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항속거리가 이 압축 공기 방식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나고요. 자연바람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바람 피터건 방식으로 들어와서 뒤로 빨려지는 구조, 주행 비행체 전진을 가로막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미끌거리면서 뒤에 빠져나가고 그때 스크류 회전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회전 구조가 이런 나사 같은 데는 회전 구조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간격별로. 근데 회전 구조가 서로 간격이 넓고 중간 좀 좁고 촘촘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바람이 싹 뒤로 추진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스크류, 그 통로 안에 이런 스크류 회전 구조를 한포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포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탱크포, 이런 데도 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소총 탄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소총에도 이와 같은 기술, 스크류 회전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자연바람식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뒤에 이제 환풍기식으로 펜을 하나, 회전펜을 하나 달아두고요. 그래서 바람이 이걸 갖다가 바람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구조를 가져야 돼.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항속거리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 주머니를 달아놓는 방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낙하산에다가도 이런 압축 공기나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고요. 낙하산 구조에서 약간 풍력을 좀 동원해 가지고 기초 전기를 생산하고, 배터리를 좀 무거운 걸 탑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를 탑재하고 풍력을 이용해서, 밤에 보통 낙하산은 낮에 잘 안 하거든요.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돌아가게 하고, 그 안에서 아니면 전기를 조금 탑재를 하고 압축 공기만을 이렇게 해서 하거나, 그럼 원래 이제 프로펠러 달아도 되지만 그 방식은 꽤 그 장비가 무거워야 되고요. 이거는 장비가 가볍고 싸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 뭐 패러글라이딩 등에 듣고 풍력을 이용해서 기초 전기 생산하고 배터리에 탑재하고 그걸 통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딩, 뭐 어떤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런 것들에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주는 안, 낙하산 구조에도 공기 주머니를 달아주는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쯤에 비행체가 아니라 수중에서 움직일 때 잠수정이다 그러면 그냥 비행체가 이게 앞뒤 위 아래로 둘 수 있다 그랬죠. 사방대. 그다음에 이쪽에 동서남북으로도 둘 수 있어요. 비행체가 돼서 앞뒤로 둘 수도 있고 위아래도 둘 수 있으면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다가도 추가적으로 두면 그쪽에다가도 움직이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로 세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엔진 구조의 이런 분사 방식에 불꽃 태워지는 연소실을 앞, 뒤, 양 옆으로 둘 수 있다는 가로 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 뒤, 양 옆으로도 두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위아래도 둘 수 있다는 거죠. 위아래도 이렇게 둘 수 있다. 이건 위아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압축 공기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만약에 수소 산소다 그러면 수소 산소가 이미 기체잖아요. 공기이기 때문에 그걸 연료로 태웠을 때 그걸로 연소실에 조금만 압축 공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방식으로 해갖고 했을 때도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꽃을 내뿜는 연소실이 거기에 앞, 뒤, 양 옆으로도 있을 수 있다. 위아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비행체는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정이다 그랬을 때 프로펠러 방식이 되겠죠. 잠수정이 프로펠러 방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일단 프로펠러 방식이라 합시다. 프로펠러나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잠수정이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프로펠러 방식이라 했을 때 이쪽 부분으로 프로펠러 두고 이쪽 부분으로 두고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양 옆으로도 앞뒤로 두고 양 옆으로도 둘 수 있다. 위아래도 둘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잠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뢰 같은 것이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싹 옆으로 피하거나 원래는 거기에 잠수함 기존 잠수함은 이렇게 많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움직여야 되나? 옆으로 살짝 이쪽 어프 시키고 이쪽으로 살짝 움직여 버리면 되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앞뒤 위아래로 있다 그러면 이쪽 저쪽 그쪽을 어프 시키고 상대편 편을 가동을 시키면 프로펠러도 그런 가동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원에 피할 때도 좋겠죠. 수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압축 공기도 같이 동원할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프로펠러 방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프로펠러 급할 때는 그렇지 불꽃 연료를 태워서 불꽃 이렇게 분사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다. 수면 위로 일단 떠오르고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것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프로펠러가 헬리콥터 방식이 헬리콥터처럼 해서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숫자가 프로펠러 숫자가 많고 그러면 무게를 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프로펠러 회전편이 강하게 회전을 하면서 이 무게를 수면 위를 스치는 위글선처럼 잠수정을 움직일 수 있거나 좀 더 파워가 세면 프로펠러로 그냥 이 기체를 완전히 들어올려 비행 잠수정을 완전히 들어올려 갖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파워가 세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죠. 프로펠러 돌릴 때는 정기적인 방식이 있고 석유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팬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잠수정에도 프로펠러 방식과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은 자동차에도 가능하지만 이게 오토바이에다가 다는 경우 또는 자전거에다 다는 경우 또는 킥보드에다 다는 경우 또는 압축 공기 방식을 휠체어 방식의 제가 운송 수단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있는 전기 동력이 어느 정도 좀 강하면 뒤에다가 장바구니처럼 짐술에 달고 다니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약간 비올 때 이렇게 카바 씌우고 그래서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적인 방식도 되고 좀 더 파워를 높여서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고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프로펠러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프로펠러 방식을 석유로 움직여도 되고 전기로 움직여도 되고요. 석유로 움직이면 좀 더 좀 파워가 세지겠죠. 좀 더 오래 가거나 자주 충전해야 되는 이런 귀찮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때도 이제 압축 공기를 같이 사용하거나 프로펠러 방식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거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데도 프로펠러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 또는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내뿜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전기가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전기를 또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입니다. 오토바이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다가 압축 공기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럼 연료가 되게 절약되겠죠. 그다음에 풍력을 사용해서 전기를 마저 생산한다면 좀 더 나아요. 자동차에도 이게 풍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이거나 프로펠러를 돌려갖고 연료를 줄이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팬을 돌린다는 거죠. 뭐 그와 같이 뭐 태양 뭐 그 풍력 아니더라도 태양력 동원해서 전기를 좀 생산하고 그걸로 이제 뒤로 내뿜는 압축 공기 방식이 뭐 회전팬을 갖다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추가적인 동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